한국 고등학생들은 6시간 조금 넘는 수준 수면 부족이 그쵸. 명백하거든요. 네네. 6시간씩 계속 꾸준히 주무시면은 음주 상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7시간이 아이들한테 권장하기가 되게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가능한 중간 수면만 얼추 맞추셔라. 아, 중간 수면? 처음 네, 들어보시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녀 문제 명사에게 답을 묻다 6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녀의 뇌를 망치는 수면 습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입니다. 우리 이 수면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잔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너무 적게 잔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수면 습관과 그렇지 않은 수면 습관이 뇌와 공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을 위해서 어떻게 수면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의 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일상임상심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수면이나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이상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잠이 부족하면 학생들한테 조금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잠과 공부는 약간 조금 서로 이렇게 상극처럼 늘 생각을 아이들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급훈으로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수면은 공부 시간의 연장이자 학습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의 뇌 속을 우리가 낮 동안 배웠던 것들 있죠. 네. 공부를 하거나 외웠던 것들이 보통은 임시 저장고인 이 해마 쪽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그거를 이 전두엽 쪽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컴퓨터에 비유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 깨어 있는 상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켜놓고 뭔가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컴퓨터 끄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저장 버튼을 네. 눌러야지 나중에 한참 뒤에라도 이걸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잠잘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에서만 그러냐?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연구를 하나 보면은 거기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한 5만 명, 5만 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데 이제 그 정도면은 꽤 그래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수면 시간에 따른 수학 점수를 연구를 했대요.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458점, 6시간에서 7시간 잠잔 학생들은 482점, 그리고 7시간에서 8시간 잔 학생들은 506점으로 6시간 미만으로 잔 학생들보다 7시간, 8시간 잔 학생들이 10% 이상 높은 그런 수치를 보였어요. 이게 공부 방법이나 공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이제 통제를 한 이후에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도 더 많이 잔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추론 능력, 계산 능력에서의 발휘도 훨씬 더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공부를 한 것에 복습이 자는 거다 이렇게 해도 좀 너무 오버인가요? 네. 아무튼 잠을 안 자면은 얘네들은 다 증발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잘 자면. 자, 우리 학생들 여기서 또 엄마 아빠한테 이상한 핑계 대면 안 돼. 공부를 안 하고 잠만 많이 자면은 아까 제가 저장 버튼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계속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면 습관이 뇌를 망친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뇌를 망치는 수면 습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수면이 충분치 않으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지금 한국 고등학생들은 6시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네. 근데 사실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최소한 8시간을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좀 큰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보통 밤 새면은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네. 다 떨어지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음.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은 음. 특히 6시간씩 일주일을 유지하면은 하룻밤 생활랑 똑같아요. 아, 기능 자체가. 그러네. 그리고 그 기능이라는 걸 측정할 때 보면은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정도 됐을 때랑 비슷하게 나와요. 하룻밤을 새면은. 네네네. 0.8% 정도면 면허 취소 수준. 네, 취소 수준이죠.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6시간씩 계속 꾸준히 주무시면은 음주 상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한 7시간은 주무셔야 된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7시간이 네. 저도 그렇게 자는 게 좋다라는 건 알지만 아이들한테 권장하기가 되게 어렵죠?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네. 진짜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한 번에 그냥 잠을 늘려라. 음.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부담도 되고 불안하고요. 되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네.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설령 잠을 완전히 충분히 못 주무시더라도 가능한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셔라 네, 라고 네, 하는 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수면의 불규칙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평일에는 예를 들어서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네.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가 네. 주말이 되면은 조금 더 자는데 한 2시, 음. 심지어는 한 3시 이렇게 자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난단 일어나죠. 말이에요. 그렇게 이틀 정도를 보냅니다. 음. 금요일 밤, 토요일 밤. 네. 하지만 일요일 밤엔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지죠? 다시 이걸 땡겨야 돼요. 네. 땡기는 게 어려워요. 음. 미루는 건 쉬워요. 땡기는 게 안 땡겨져요. 하지만 월요일에는 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보통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네. 그걸 월요병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수면이 뒤로 안 밀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 중간 수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중간 수면? 아마 처음 들어보실 네, 건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의 중앙값이라고 가운데, 보시면 돼요. 딱 중간값. 가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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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중간 수면이에요. 네, 네, 네. 네, 시계가 여기 시계가 있으니까 이걸로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요 시침이 자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분침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윤여정 선생님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저 10시. 10시. 네. 와 진짜 대박. 네. 오늘 언제 일어나셨어요? 6시. 6시 좋습니다. 진짜 베스트예요. 8시간. 네. 이때 중앙은 어디죠? 2시. 여기죠. 네. 여기가 중간 수면이에요. 아, 저의 중간 수면. 예, 보통 주중의 중간 수면과 네. 주말의 중간 수면은 좀 달라져요. 주말에는 좀 늦게 자줘야 늦게 돼. 한 1시. 억울해. 네, 네. 불금이야. 막 이런 거. 1시에 잤는데 아침에 11시로 할게요. 11시. 네, 네, 그죠. 10시간 잤어요. 네. 그럼 중간 수면이 언제가 되나요? 6시가 돼요. 아까는 몇 시였죠? 2시. 2시. 6시. 이렇게 되면 시차가 몇 시간 납니까? 4시간. 4시간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태국? 그쵸? 동남아 가는. 네, 동남아 정도의 시차가 4시간이거든요. 네. 주말에 여기를 갔다 온 것만큼 뇌가 피로를 느껴요. 아. 이거 조정을 해야 되니까. 아. 예. 그러면 어떻게 자면 좋냐? 주말에 더 주무세요. 더 주무시는데 중간 수면을 안 바뀌게 하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서 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난다고. 네. 6시간. 그러면 중간 수면이 4시. 4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면이 부족하니까 1시간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더 주무세요. 1시간 더. 8시간이 되잖아요. 중간 수면이 4시죠. 네. 11시에 주무시면은 한 9시까지 주무셔도 돼요. 중간 수면은 똑같이 4시예요. 중간을 맞춰. 이러면은 네. 수면 시간은 증가를 하면서 수면의 규칙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 얼핏 생각해보면 수면 규칙성이 바뀐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오. 2시간 옮겨왔으니까. 네. 하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이게 수면 규칙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간 수면을 어느 야. 정도까지 그러면 허용하느냐. 네. 실제로는 한 1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 수면은 아까 4시에서 5시 정도로 조금 미뤄지는 거긴 한데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주무셔야 되는데 규칙적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라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중간 수면만 얼추 맞추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또 수험생들의 뇌를 만지는 수면 습관 중에 3번째. 네. 그건 뭘까요, 교수님? 바로 이제 카페인. 아, 카페인. 네. 물론 카페인 자체가 막 되게 문제다라기보다는 카페인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각성을 확실히 올려주긴 해요. 문제는
저녁 때만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녁 때 저녁 식사하고 커피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걸요. 네. 하지만 오후에는 그래도 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쵸, 에너지 졸리니까요. 드링크를 맞아요. 뭐 한 저녁 6시 정도까지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직전이 아니니까. 네. 근데 카페인이요. 보통 반감기가 6시간이라고 그래요. 네.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효과가 반으로 줄 네, 네, 때까지의 네, 네.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오후 4시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신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커피숍에서 마시면 투샷 그쵸, 이렇게 보통 마시잖아요. 투샷. 네. 그러면은 오후 4시에 투샷을 마신다 그러면 6시간이 지난 후에 밤 10시에 한 잔 마시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투샷을 오후 4시에 맞아요. 마셔도. 네. 그러니까 밤이 돼도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데 어때요? 아침에 일어는 나야 되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나니까 네. 수면이 부족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날에 어떨까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또 먹어요. 그럼 더 먹어야 네, 돼요. 예. 더 먹어야 돼요. 그럼 더 먹으니까 또 밤에 잠이 안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만 반복을 하면은 거의 시든 배추님 마냥 이제 쭉 처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지 않으면 이제 음, 깨어 있을 때 공부할 때는 네. 아예 집중이 안 맞아요. 되는 것 같은 네, 착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마시더라도 음.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 좀 졸리더라도 차라리 산책을 하시거나 졸리다라고 하는 거는 잠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럼 낮잠을 주무세요, 그냥. 그렇죠. 한 10분, 2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낮잠을 자는 것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아 근데 낮잠 얘기가 학생들이 네. 좀 차이가 있어서 네. 그건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타이밍이 점심시간 같은 때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좀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도 네. 오니까 그럴 때 20분에서 최대 30분. 20분에서 30분. 예, 30분을 안 넘기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 30분을 넘어가면 보통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잠에 취하는 게 맞는 거죠. 깊은 수면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보통은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맞아요. 근데 어차피 점심시간이 길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0분에서 30분 네. 정도 주무시는 게 좋고, 뭐 요새는 뭐 커피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잠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네. 한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그런 방법들이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은 카페인이 몸 안에 들어와서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요. 아. 그러니까 커피를 먹고 자면은 잠이 와요. 커피 때문에 바로 직후에는 바로 네네네.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그리고 30분 있다 깨워요, 카페인이. 효과가 생겨서.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집중력 있는 그쵸. 상태가 네, 되는 그러면 거네요. 딱 깼을 때 각성도도 높아지고 네. 수면도 보충을 했으니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다만 이제 낮잠을 잘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이 낮잠이 어디까지가 낮잠이냐, 낮이 언제까지냐 네. 이건데 애매한 낮잠들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저녁 7시부터 한 8시까지 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 학생들은 네, 학생들 있어요. 그럴 수 있- 맞아요. 근데 낮잠을 낮에 12시, 1시에 자는 거랑 저녁에 자는 거랑 이 낮잠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네. 저녁 때 자는 낮잠은 낮에 낮잠보다 한 4배 정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되게 좋은데 효과가 좋다는 게 결국에는 수면 욕구를 줄여준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때 낮잠을 자면 보통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 사이클이 다 깨지죠. 네. 그때는.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낮에 주무셔야 돼요. 낮에. 명백한 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명백한 네. 이거는 낮. 네.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애매할 때는 안 돼요. 네. 우리 오늘 이제 수면 얘기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Q&A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는 친구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수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11시에서 1시 사이에 잠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지켜야 할까요? 좀 X에 가까운 세모 정도일 네네네. 것 같아요. 이제 11시부터 1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권장 수면 시간은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8시간 이상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어쨌든 정해져 있죠. 예, 정해지니까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은 12시에는 자야지 이게 가능한 네.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골든 타임처럼 돼버린 거는 있죠. 네네. 그러면은 이걸 꼭 지켜야 되냐?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꼭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도 높아지고 그게 보통 각성을 일으켜요. 네. 그리고 수면에 방해가 되죠. 네. 그래서 자는 시간을 자꾸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어나는 시간만 잘 지키세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을 하시면은
자는 언제 자든지 간에 충분하면은 문제가 없고 늦게 자면은 결국 수면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럼 다음날 일찍 자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지켜요. 맞습니다. 예. 그게 더 쉬워요. 아, 이거 저도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카페인은 3시 이전에 드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밤 10시에 먹어도 잘 잡니다.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X예요? 네, 이거는 네. 명백하게 X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내성. 나는 아무리 먹어도 나 잘 자. 나는 카페인 끄덕없어. 예, 나는 저녁 때 먹어도 잠 잘 자. 그런 분들은요. 네. 수면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 수면이 부족하면 당연히 카페인을 먹어도 네. 잠이 오죠. 네. 그러니까 잠은 잘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에는 빨리 들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수면의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카페인의 제일 핵심적인 기능은 각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계속 각성 효과가 일어나요. 음.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깨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깊이 못 자죠. 네. 깊이 못 자니까 다음날 피곤해요. 또 네, 먹어야죠. 또 먹어요. 네. 근데 잠이 부족하니까 잠은 잘 와요. 근데 깊이 못 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만성 피로 막 이런 상태처럼 네. 되기가 쉽죠. 아, 요 질문은 학생들보다는 갱년기 부모님한테 네, 네. 발생하는 질문인데 자다가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자다 7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야. 2시간 더 잘 수 있네 하고 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꼭 교수님 3시요. 아, 그래요? 어김없이 네. 3시. 한 10분? 20분 안에 다시 잠들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워 있을수록 더 말똥말똥해지고 예. 그게 문제입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오래 계시지 말고 침대에서 나오세요. 침대에서 나오셔서 그래서 소파에서 가만히 이렇게 호흡 연습 같은 것들을 좀 하시던가 좀 미등 같은 걸 켜놓고 세상 재미없는 책을 골라서 좀 보시던가 그냥 이완을 하시면은 보통은 다시 돌아가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릴 때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자문 명답 6번째 시간으로 자녀의 뇌를 망치는 수면 습관에 대해서 이상하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입시뿐만이 아니라 입시가 아닌 우리 아이를 좀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주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자문명답 시간에 이야기를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오늘 저는 정말 편했습니다. 예, 교수님. 편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잘 나눌 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